시연으로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5년 현재까지 재선위원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고 다선위원입니다. 그래서 전반기 부의장을 맡았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민선 8기에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포시의회에서 열심히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와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정례회 때 예결산 위원장을 맡아서 예결산위원회 심의와 심사를 의결을 했습니다. 김포 스포츠홀 건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24년도 2월에 용역기간 중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행률이 20%인데 그 다음에 용역이 아주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0.1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뒷장 넘겨가 보시면은 사호동 종합운동장 부지 김포 랜드마크 도시숲 공원으로 전환, 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는요. 그 다음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CCP 건립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갖고서 정상 추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는 성과 부풀리기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공약들에 대해서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개가 축소되고 하나가 폐지가 됐는데 이걸 시민들에게 알렸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렸답니다. 넘겨보시면 20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 20. 이렇게 알리긴 했는데 잘 보시면 20페이지에 보시면 딱 하나 올렸습니다. 조정 내용이라고 해서. 그래서 조회수가 제가 조회를 해서 56인데 제가 최초에 봤을 때 조회수가 50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포 시민이 51만 6천 명입니다. 근데 50명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0.01%의 시민들만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약을 불성실하게 시민들에게 변경된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체장은 전국에 유일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남양주시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자세하게 매달 분기별로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립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구리시도 있습니다. 안양시도 이렇게 자기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행을 못했으면 못했다. 이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완료는 이렇게 진행되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을 다 이렇게 적시합니다. 근데 왜 김포시만 꼼꼼 숨겨놓고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렇게 성과 부풀리기를 해서 과장해서 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거짓말과 조작을 통해서 숫자 조작을 통해서 알립니까? 이거는 시민들을 오롱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법안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법은 발의를 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를 했죠.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특히 서울이 축소화가 되고 있고 950만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1350만인데 경기도에 있는 해당되는 31개 지자체를 조금 더 서울로 편입시켜서 국제적인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당의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죠. 조경태를 비롯해서 몇몇 국힘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상임위에 상정되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상임위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회에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게 행안위일 겁니다.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지금 국민의힘당은 108명인가 10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서 3분의 2,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명이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은 포화 상태다. 그리고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전라북도가 전라남도가 뭐 소멸도입니다. 거기가. 그렇게 소멸되려고 하는 위기인 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초단체는. 그런 가운데서 서울과 경기도가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입장은
어디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힘당 국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유정복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힘당 내 일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들이 발을 냈고 그걸 주도했던 것이 김포시지 않습니까? 김경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발의한 것으로 멈춰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장이 작년 4월 11일 날 총선 때 총선 되기 전에 김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겠다. 이거를 투표로 붙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고 이후에 하겠다라고 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했었던 것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도 주민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을 아직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서울 편입에 대한 희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갖고서 또 김포 시민들의 일부의 의견들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 편입이 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25개의 구가 있는데 26번째 서울시의 구가 된다면, 김포구가 된다면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 저해하는 소각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김포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이거를 김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2021년 환경법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소각하거나 다 해결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몇몇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근데 그런 땅값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서울권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가장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다들 아시겠지만 강남이 아니라 강남은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서울에 있는 외곽에 있는 구들을 보시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사실은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면 서울 외곽이 되는 겁니다. 접경지대가 맞물려 있는. 거기가 광명시가 거의 생활권이 서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고 있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언뜻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접경지대에 있습니다. 접경지대에 있는데 500여 명 접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을 서울 수도로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접경지대를. 이거는 유사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현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땅값과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폐장 이런 게 김포로 넘어오면 저는 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환경이 나쁘면. 그게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꼭 올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진척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태생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골드라인은 두량짜리고 지금 혼잡률이 285% 실감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A4 용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퇴근 때 이 A4 용지 한 장에. 그러면 바로 올려놓으면 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바로 올려놓으면. 근데 이게 태생적으로 저희 민선 7기 전이죠. 개통은 민선 7기 때 제가 시연 초선 때 개통이 됐습니다만 이 공사 또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는 한참 전입니다. 유영록 시장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1조 5천억짜리 사업으로 10개 역이 만들어져 있고 두량짜리가 운행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한강 신도시 지금 원이 형성되어서 신도시가 있죠.
뭐 컴팩트 시티가 이제 한강 신도시 2가 또 진행이 됩니다만 그 원이 한강 신도시 1이 진행될 때에 이게 LH와 그다음에 시민들 이게 도비와 국비를 전혀 받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죠. 그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부담해서 1조 3천억과 1조 2천억과 또 시비 3천억을 토해내서 1조 5천억으로 만든 10량짜리 골드라인이 이건 북박입니다. 그러니까 2량짜리로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플랫폼 자체가 더 확장이 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3량, 4량으로 더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량으로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제가 민선 7기 때 이게 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과거로 거듭 올라가서 사실 광역으로 할 것이냐, 지하화 시킬 것이냐, 지상화 시킬 것이냐 여러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저는 제 결론은 그때 특별조사위원회 기억이 납니다만 수년 전입니다만 이게 해당되는 지자체 단체장이 빠르게 성과물을 내기 위해 선거용으로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결정을 조급하게 시급하게 해서 만든 괴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한 행정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성과물을 빨리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두량으로 이제 북박이로 그때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정한 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영록 시장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을 한 편성의 이제 2량입니다만 계속 투입을 해서 시간대를 자꾸만 축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인 경전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더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대로 진행했었던 걸 3분대 이내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2분대에 차가 계속 빠르게 최초의 아침에 7시부터 9시 사이가 가장 혼잡들이 높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지금은 2분대로 들어와서 차량이 계속 국비 받아서 더 편성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공영화시켜야 된다는 게 필요해요.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들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되죠. 근데 지금은 민간 위탁으로 진행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다는 수익적인 차원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안전성을 더 강조하는, 왜냐하면 지금 노조원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로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을 똑같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중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굴곡이 좀 심해요. 노선 자체가. 그래서 한쪽이 마모가 되는, 바퀴가 양쪽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모가 되는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한쪽을 삭정을 시켜줘야 돼요. 한쪽 바퀴를.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직률이 높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공영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시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거나 도시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김포시는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시경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시간을 당기게 되면 차량과 차량이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정밀하게 검토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고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더 심각하게 분석적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교통 문제는 계속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대책안들은 조속하게 빠르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 연장 5호선이 빨리 이게 공사가 시작되고 개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저는 가장 골드라인에 대한 사고율을 줄일 수 있고 또 교통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빠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비식값이 확정되어서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포시는 지금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실률이 전국의 지자체 또 경기도가 있는데 지금 김포시는 소상공인들이 폐업률이 더 높아요. 지금 경기도에 31개 지자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배 이상 김포시는 더 공실률 폐업률이 더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시민들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 좀 엉뚱한 행정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정, 또 시민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들을 우리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김포시가 참 지금 51만 6천 명의 시민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여건이 상당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 지자체로 김포로 이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이 떠나고 계셔요. 이 숫자를 보면서 또 검단이라든가 더 좋은 환경의 지자체를 떠나는 것을 보고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김포에 있어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의 김포를 좀 만들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또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안정적 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김포시는 또 김병수 시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남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시민들께서 관심을 좀 시에 또 김포시 의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